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이 지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불이한 공권력에 대항해서 이게 너무 확장이 너무 심한 공자로 저도 이용자 해줘요. 거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정신이 나온다고 하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누르는데 그냥 무조건 미워하고 추종할 수는 없다. 당당하게 밝혀라. 공격부터 따서요. 아니면 양심 선언해라. 이런 중요한 일도 또다시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하시고요. 크게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유공자라고 하는 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예. 수상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예,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님께서도 예.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나왔던 대북송금 해서 연어 술파티 뭐 네.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화영. 동범 네. 이하영입니다. 네, 이화영. 이하영이는 성군관대에 나왔는데 네. 이윤성이라는 이제 사람이 네. 죽었어요. 네. 군대에 가서 의문사를 했다고 예. 하니까 뭐 이윤성 살려내라 어쩌고저쩌고 네. 하면서 이분 국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거 하는 행동이 네.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더 공고히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모하고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몸 네. 바쳐서. 네. 근데 그랬던 이하영이 네. 민주화 유공자인데 이런 분이 나와서 아니 12,000원이라고 하나요? 만 원이라고 하나요? 10,000원 정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연어덮밥, 연어, 네, 덮밥, 해덮밥, 해덮밥. 뭐 도시락, 네. 뭐 이런 거 먹고서 네. 회유당해서 아니 민주화 유공자 격을 낮춰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 유공자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존경해요 이런 네, 사람을 응?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서영교도 있잖아요. 서영교. 서영교 있죠. 네. 거기에 나왔던 박선호이도 또 큰 목소 있죠. 네. 박선원 아. 유공자잖아요. 이건태 5.18 유공자. 그다음에 박지원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화 유공자의 어떤 대통령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응? 그렇게 방탄으로. 네. 네. 낮춰도 되는지 네. 우리가 어떻게 유공자를 존중해요? 존경하냐고 이런 다른 식으로 조작을 저는 하는데. 일반 국민도 국민이지만 정말 유공자분들 계시잖아요. 나라를 진짜 위해서. 유공자라고 네, 네. 한다면 저는 사실은 억울하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분들 네. 그분들은 진짜 유공자를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동일의 사태 얘기했지만 네. 9명 네, 경찰관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은 국가 권력이잖아요. 대행해서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분들 유공자로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군 마찬가지. 그때 165명 죽으면서 그 강주에서도 누군지 모르지만 뭐 서로 이제 아군끼리 싸웠다 어쩌다 이제 네, 뭐 네. 출격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지만 예.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개헌군이라 네, 해서 네, 네, 그 사람이 우리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묘지에 묻히는 것도 방해하고 굉장히 탄압을 하잖아요. 유공자로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말씀드리고 생각난 게 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학교 옆에 보훈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보훈부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훈부라서 보훈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보훈처였을 거예요. 근데 이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던 보훈병원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뭐 신체가 여기 보면 상의도 나와 있는데 6.25 전쟁 때 참전하셔서 신체에 크게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그분들 전부 다 가난하셔서 그래서 사설병원에 못 가시고 그냥 보훈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왜 국가유공자인데 그리고 6.25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뻔했던 정말 그렇죠. 큰 위기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물론 많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고 우리나라에 묻히셨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분들 중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이 되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분들은 다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5.18 유공자 중에서도 진실한 유공자가 있겠죠. 있는데 이게 정말 유공자를 유공자답게 대우를 해드리려면 프리라이더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진짜 유공자를 저희가 선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남선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짜 유공자, 정치인들 네, 네. 가짜 유공자다. 어? 너희들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만약에 5.18의 전문에 만약에 들어가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강조.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더 들어가죠. 8차라는데. 네. 그저 놀라운 게 7차 유공자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중에 177명을 네. 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8차, 9차
10차, 20차 안 되겠습니까? 나도 유공자 해달라, 나도 유공자 해달라고 다 유공자 그게 들어가죠. 가능해요. 그 동학 아시죠? 네. 동학을 그 김대중 씨가 아마 동학을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한일합방 되기 전 아닌가요, 동학은? 그런가요? 선생님. 동학은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일어났던 거죠. 예, 당연하죠. 네. 1894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그렇군요. 독립운동이랑 얘기하면서 동학운 저기 그 했던 사람들을 발굴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정읍인가 거기서는 돈을 주고 있잖아요. 유족들한테. 네. 네? 그거 국민 세금 아닌가요? 저 근데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동학 그거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동학을 어떻게 하냐면 동학을 연구한 사람 이게 그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정신이잖아요. 예. 5.18이라는 게 네네. 응? 크게 얘기해서는 그거예요. 네.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하신 분이 전 담화문에서 그걸 봤어요. 네. 우리 은통이 그걸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에 음. 불의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5.18이라고 하셨어요. 그 저는 그거를 우리한테 여운을 남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북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 네. 불의한 공권력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불의하잖아요. 네, 네. 그거 들어간 거야. 맞습니다. 유공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서부지법 들어간 사람.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면 5.18 이거는 이 뉴스하고 관계없이 김지미 변호사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5.18 관련해서 판결문에 무기고를 여러분 아시죠? 이미 나와 있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무기고를 털고 그 영상도 있어요. 무기만 이렇게 주면서 무기고 털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많이 살해를 당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서부지법을 이제 뭐 변호한 거 다 아까도 말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보면 뭐 제가 지금 제 휴대폰에도 사진이 있어요. 맞아서 구타당해가지고 방패를 다 이렇게 둘러싸서 맞아가지고 청년이요. 손이 막 엉망이 됐어요. 발에 밟혀가지고. 그런 거는 있지 경찰이 맞았다거나 뭐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서부지방법원 그 경내 안에 걸어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실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중에서 방패경찰한테 맞아가지고 온 손에 피철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해도 그게 경찰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거를 입건을 안 시켜주고 조사 자체도 안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불의한 공권력에 대항해서 나 대통령 지키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싶다라고 해서 서부지방법원안에 열려진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과자를 만들고 청년들 지금 이제 뭐 7월 되면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저도 관심이 없다가 이 서부지법 사태 변호하고 나서 영상을 보니까 막 무기를 전달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공권력에 저항을 그랬다면 일부 분들은 5.18 정신에 따라서 보호를 해드릴 경우도 있겠죠. 근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확장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면 서부지방법원 사태, 저는 변호했으니까 저도 서부지방법원 사태 그러면 유공자는 저도 유공자다. 해야죠. 그런 식으로 너무 확장 가능성을, 근데 게다가 그게 그냥 인정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셈처럼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단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너무 한미동맹에도 잘하신 거예요. 이게 저는 한미동맹 예를 들면 미국의 수정헌법에 일제 침략은 침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동맹을 미국하고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35년, 36년 그 일제 치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 짓밟은 일제 치하가 아니다. 그럼 정당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은요, 한 명의 무기체계 장교를 구하기 위해서 4천억을 불태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전사에서 돌아가신 분이 다치신 분이 10만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핏값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한미동맹에 유익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는 이번 계엄령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80년대 당시에 그때 계엄령 하면서 군인들이 처벌됐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군인들이 적절히 안 나섰고 그다음에 경찰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네.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이 유공자가 됐어요. 도망갔는데요? 네, 도망간 사람이. 도망갔기 때문에? 왜냐면 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활동을 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그걸 잘했다는 거지. 민주화를
고약시키기 위해서 도망간 게 잘했다는 거죠. 영상을 몇 개 보면은 이게 어느 쪽을 편을 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잔인한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무기고를 갖다가 이제 가서 무기를 이제 탈취해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무기고 턴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기고 턴 걸 자랑스럽게 네.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국가가 있는데 네. 그 국가에서 이제 자기는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자위권이요? 나 자위권, 나를 지켜야 되니까 네. 내가 가서 무기를 갖다가 네. 훔쳐갖고 와서 네. 나를 지킨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하나 이제 놓치신 게 뭐냐면 네. 불이한 공권력. 네. 공권력이 불이하면 어떻게 돼요? 공권력이 불이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죠. 불이한 공권력은 없죠. 국가인데 국가가 불이한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공권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이제 불법하다 이런 그런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불이한 공권력은 성립할 수 왜냐하면 없다. 그 불이한 공권력이라는 게 계엄령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네, 불이한 공권력이 계엄령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아니 거죠. 계엄은 불이한 공권력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게 그럼 계엄법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법을 그거를 없애야죠. 그렇게 얘네 저기 뭐야 5.18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이한 공권력, 국가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폭력이라고 이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국가가 개인한테 가하는 응? 국가 기관 단체가 뭐 살해를 했거나 뭐 감금을 했거나 뭐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이거 반인권적 범죄이기 때문에 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일의 사태는 거꾸로 된 거죠. 네, 거꾸로 된 거죠. 네. 정확하게 거꾸로 된 네. 거죠. 이건. 이런 게 어떻게 그 사람들 유공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고 탈취를 했어요. 탈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총기치 같은 거 연습을 해갖고 자위권 발동하는 게 아니라 총기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오발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사람이 죽었어요. 네, 군인들이 많이 사살 당하셨던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민간인도 많이 죽었고. 네, 민간인을 죽인 게 그때 이제 M16하고 칼빈총이 있는데 네. 칼빈총으로 죽은 사람, 칼빈총은 이 시민군들이 훔쳐온 거예요. 탈취해온 거. 그 총에 의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그때 상황이 네. 이렇게 좀 어지럽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거 이제 구분 안 하고 네. 누구한테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 어쨌거나 억울하니까 유공자를 해드려야 되죠. 해드리는 게 맞죠, 그거는. 국가가. 부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건 뭘 했건 간에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있는 거예요. 유공자로. 정치인들이 예. 유공자로.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거 5.18 갖다가 주도하셨나요? 본인들이 이걸 지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치인들이 네. 거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김대중 씨 추종 세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관련된 영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3-2번 영상이죠? 마이클리 발언 영상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데까지 가는데 북한이 김정일이가 잔꾀를 부려요. 네. 잔꾀를 부는데 남한에서 돈 좀 뺏어오자 이겁니다. 남한에서 돈을 뺏어오자. 뺏어오는데 5.18 광주 폭동은 김일성하고 김대중의 합작 작품이라는 것을 북한이 폭로를 하게 되면은 김대중이 너는 죽어. 너를 살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마할 테니까 돈 좀 줘. 우리 살려줘. 그런데 네, 다음 영상이 장동혁 의원 관련한 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네. 한번 설명 이따 보고 같이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 정청래는 그냥 두면 또 허위사실 유포로 또 교도소 갈지 모르니까 윤석열 맞잖아요. 바로 잡아 드려야 수사검사.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혼자서 소설 쓰는 정청래를 김재원이 제대로 저격해버리는데 선배, 남국 등등이 대장동에 땅을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했잖아요. 한 1,800억 정도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을 원천봉쇄했으면 결국 대장동에 거기 투자를 못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사전에 방지하고 발본색원하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수사했냐? 윤석열이 한 거 맞죠? 담당 수사가 담당 그 검사가 윤석열 맞죠? 저거 그냥 정청래 그냥 두면 또 허위 사실 유포로 또 교도소 갈지 모르니까 윤석열 제가 맞잖아요. 바로 잡아 드려야 수사검사.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중수이과장이었거든요. 윤석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면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엮어서 마치 허위 사실로 자, 김재현 의원님.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대장동 개발이 있을 때 그것을 총괄적으로 인허가 하고 지휘하고 감독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근데 성남시장의 책임은 지금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남욱, 정영학, 김만배를 낳은 부모를 처벌하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낳지 않았으면 이 대장동 사건 없었다고요. 너무 한심해서 요즘은요. 대꾸하기가 싫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영상인가요? 네. 이게 이제 그때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하고 네네.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박형선이하고 네. 그다음에 김영재라는 사람이 사실 관련된 거예요. 네. 이게 강주 제1고에서 이제 그 어떤 부도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인데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박형선하고 김영재는 5.18 유공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깐 거죠. 반대로.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부실. 부실. 대출. 아, 부실. 해서 윤석열 네가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씌우려고. 사실은 그거는 김영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박형선. 예. 김영재는 그 김대중 씨가 굉장히 중용이 있었어요. 금융 쪽이니까 뭐 킨서스 뭐 대표인가 자산운용인가 해서 네. 돈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나기 전에 네. 그 전날인가 뭐 100억인가 200억을 빼갔대요. 네. 김영재가.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사실 여부는 뭐 모르는 김영재 거고, 씨가 이제 뭐 김영재가 아는 거고. 네, 그 아는 얘기를 거고요. 하는 예. 거군요. 그래서 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모루에서 아마 깜빵도 갔다 왔는데 다시 중형이 쓰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 대사 보고 영상 그리고 관련 쇼츠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보고 제가 신문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저 정청래 네, 이거 아까 봤고, 네. 지금까지 블라이스TV이 발표한 이민문서입니다. 개헌사령부는 5월 31일 광주 한란군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의 일간지는 일제히 5천 단어로 된 전문가 요약을 보도했다. 서울의 일간지는 일제히 5천 단어로 된 전문가 요약을 보도했다. 특집 기사로 보도된 공식 사망자 혐의는 민간인 144명, 군인 22명, 그리고 경찰 4명이다. 기사에서 강조된 점은 폭동이 전문적으로 선동되어 군중 흥분 소동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폭동은 육군의 충분한 경력전과 군인들의 자제력에 힘입어 최소한의 유혈로 진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폭동은 공산주의자인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것이었다. 이번 학생 소유를 대회에서 조종한 주동자로 지목된 사람은 반체제 선동가로서 징계를 받았다가 이번 학기에 복학이 허용된 조선대와 전남대의 복학생 2명으로서 모두 김대중의 열성 지지자였다. 이 두 복학생과 여타 선동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 학생 소유를 전체적 시민 반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시민 은중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폭동 주동자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은 자개공, 노조 위원장, 트럭 운전사, 상황 실장 등등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글라이스인가? 글라이스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네. 아, 이거 되게,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보는데, 신문관님 저 내용에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CIA 공개한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마이클리 박사를 만난 네. 적이 있어요. 네, 아까 만나서- 초반에 우리 보신 그 네, 말씀하시죠? 네,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네. 처음에 이게 이제 그 강주만이 아니라 예. 북한에서 지령을 내릴 때 강주하고 서울하고 마산인가를 세 군데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라고 얘기를 네, 했대요. 네. 지령을 내렸는데 이제 서울은 서울역 해군으로 끝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게 강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강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클리는 이제 김대중한테 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강주에서만 이게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좀 되고. 근데 그럼 아까 마이클리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CIA에서 보낸 문건하고는 왜냐면 마이클리 박사는 CIA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 같은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내용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좀 이렇게 김대중이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 그런데 왜 이거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느냐. 말 못하느냐.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서 만약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5.18에 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나 양키고 홍 이런 반미구호를 외친 사람도 들어가 있다. 혹은 뭐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자체도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뭐 저런 영상이나 그다음에 문건 같은 것들도 공개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번 지금 5.18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금 있는 뭐 유공자들에 대한 것도 말하지 못하고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발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이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5.18 특별법 있잖아요. 헌법에 전문에 넣으면 이거를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5.18 특별법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폐지해야죠. 그쵸. 안 맞잖아. 상충되잖아요. 그렇네요.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5.18 특별법부터 먼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공자 까고 그러고 나서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집어넣는 게 맞다. 맞네요. 네. 진짜 유공자 정신을 넣고 유공자 싶다면 정신이라면은 있다고 하면 아니 유공자도 까지 않으면서 무슨 저는 말도 못하게 하면서 아까 그 뭐 광장 아르헨티나 광장 네, 어머니의 네. 그걸 보면서 그렇네요. 정말 솔로몬의 판결이 생각이 났어요. 그 솔로몬이 아이를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나눠주라고 하니까 진짜 어머니는 나는 내 자식이 죽는 거 볼 수가 그쵸. 없다 하고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를 줘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돈을 이제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정치인들 왜 정치인들 본인들이 자랑스러운데 왜 명단 공개하는 거 반대하고 왜 맞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맞다. 내가 얘기하죠. 자랑스러운 당연히 5.18 유공자가 맞다. 라고 설령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아, 나는 5.18 유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시지만 저는 5.18 유공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신송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요. 헌법 전문에 넣을 정도로 자랑스러우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5.18 특별법 때문에 그때 이제 21대죠. 만든 게. 네. 그때 개정에 찬성한 자 이제 네. 유공자 명단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제 밤 2시까지. 밤 2시까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눈이 저기 하는데 네. 대단하시다, 찾아보니까 진짜. 50여 명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옷을 입는 거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제가 조작기소 특검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작기소 특검이 뭐랑 똑같냐면요. 자기가 뛰는 경기에 자기가 심판을 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일상적으로 해버리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왜냐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공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본인들 얘기하는 게 맞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내 옷을 입히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8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6년 전. 46년 전이죠. 네. 그러면은 자 그냥 기준으로 그때 정말 내가 아까 불이한 공권력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불이한 공권력 결국에 해석하면 계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엄에 대해서 반대해서 내가 정말 뭐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뭐 불이한 공권력에 반대했다. 그 나이를 20살로 잡는다고 해도 66세잖아요. 66세인데 지금 66세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공간 다 초월해서 가능하다. 더 넓어질 거고 앞으로. 네, 더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5.18 유공자 다 신청하세요. 우리 세금 저도 할 수 내고, 있나요? 저도 할수 우리 있나요? 세금 내고, 저도 할까 피디님? 저도 할까요? 맞잖아요. 우리 세금 내줬잖아요. 유공자를 위해서 세금 내줬잖아요. 네. 그리고 5.18 정신 우리 진짜 계승할게요. 네. 네? 서부지방법원 청년들도 우리가 5.18 정신을 계승해서 네. 들어갔다고 하면은 5.18 유공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뭐라고 반대하시죠? 이게 전후를 해서 하는데. 전 국민을 태어난 유공자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의 유공자 유공자를 할 우리 수 있는 합시다. 거네요? 네. 정말 신박한 법안이군요. 네. 제가 우리 여진 신문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지금 너무 공교롭게도 이게 그냥 5.18 특별법만 있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게 우연인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그 아시지만 본회의 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민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 5.18 명단 그리고 공적 관련해서 공개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앞장서 오신 분이고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많이 받으셨고 아직 지금도 받고 계시고 또 국정원에 근무하셨다고 하신 간접도 많이 잡으셨죠? 아니, 제가 잡은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탈북자 네. 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탈북자에 대해서 뭐 이상한 혐의점이 발견된, 네, 대공 네. 혐의점이 발견되면 저희는 기초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2차는 이제 그 수사국 안에 또 이제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와서 1차적으로 네, 스크린은 하고. 하셨던 네, 거잖아요. 스크린. 그러면 이쯤 해서 내일 개헌 그 투표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혹은 국민들께라도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개헌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한미 동맹 파기는 물론 저희 나라 자유민주 체제가 네. 완전히 저희가 보는 앞에서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유공자라는 게 저는 더 화가 나는 화가 거예요. 나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해서 네. 국민들이 진짜 세금 내갖고 이렇게 네. 응? 유공자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네. 그 모든 걸 용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민주화를 시켜준, 대신 시켜줬다고 해서 하는데, 네, 네.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 분들, 5.18 유공자 포함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개헌하면 안 돼요. 우선 본인들이 진짜 정말로 양심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싶다면 먼저 5.18 유공자 공적부터 까세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정신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18 특별법 본인들이 표현의 자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쟁취한 어떤 성과잖아요. 성과, 표현의 자유. 네. 근데 왜 다른 국민들은 못 누리게 하나요? 맞습니다. 다른 국민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유공자를 만들어줬고 본인도 쟁취했다고 그 자신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자기 응? 자부심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자부심을 본인들이 스스로 망가뜨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정말 응? 적절한 지적. 정보망 그 뭐 입틀마법도 정보망 마찬가지고 개정법. 전통망법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5.18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특별 계층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응? 여기가 지금 뭐 응? 삼국시대 응? 중세 시대도 아니고 네. 이렇게 그때 신라시대 뭐 선거 진골 공통제도 아니고 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역화라는 말이 맞아요. 성역화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분들 죄를 짓잖아요. 네네. 아 제가 이제 김경수 씨 예를 들게요. 네. 김경수 씨 같은 경우에 드루킹 사건을 네, 일으켰어요. 드루킹. 네. 문재인 대통령도 유공자예요. 아 왜 놀라세요? 제가 생각이 나서 저 그 얘기 듣고 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아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인물들이 다 거기에 걸쳐져 있나 싶어서 백낙천이가 낙점했잖아요. 대장청이 낙점해서 문재인 선택받아서. 대통령이 네. 5.18 유공자라는 것도 제가 이제 그 5.18 그 전남 그 도청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장을 하셨다고 하는 분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이제 거기 4,296명의 문재인이 나와요. 응? 이 그 오석이에요? 네, 나오는데 네. 근데 그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 문재인은 내가 아니다. 그럼 유공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니 거예요? 그 문재인은 그럼 본인이 6차 이후에 있다? 그쵸? 내가 6차 이후에 있다? 네. 왜 1차에서 5차까지는 부인합니까? 그 1차에 5차에 있던 문재인은 농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따로 제가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닌 게 맞아요. 응? 근데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강주에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남도청 네, 있었던 있었던 분이. 네. 유공자 맞다. 그래서 왜 유공자예요? 그 운동권 활동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운동권 활동했다. 운동권 활동한 사람. 민청학령이고 뭐고 간에 다 반체제 그런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죠. 운동권 활동한 사람은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그 광주에 없어도? 광주에 없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같은 반미 이너서클이니까? 네. 아, 네. 그렇답니다. 그 문재인 씨의 친구, 경희대 친구가 이상호 씨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정규조에서 활동한 것 같아요. 네. 이상호 씨가 유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교조니까. 정교조니까. 그러니까 정규조도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정규조한테도 좀 이제 그 일타강사 하셨으니까
진짜 뭐냐면은 저희들 죄를 졌잖아요. 네. 미성년자 네. 같은 경우 14세 미만은 네, 네. 처벌을 안 해요. 네, 촉법. 그 판단 기준이라든가 그게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하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교조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데 걔한테 애들한테 선생님이 네. 전두환은 학살자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 비슷한 세대죠? 우리 그거 악마화하는 것만 저희는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적개심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렇죠. 아이들. 이 이게 이제 부모님들 북한식이야, 많이 보고 북한식. 계시죠? 네, 진짜. 북한식이잖아요. 미제 승냥이를 때려잡자, 뭐 이제 때려 죽이자, 뭐 이렇게 그 북한에서 그러거든요. 네, 어? 이제 승냥이 응,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야. 14세 미만 의식도 아직 안 돌아온 애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전교조 선생님들이에요. 응? 저도 정교 선생님한테 그런 그러니까 되게 그런 많이 거는 이게 교육적으로도 막아야 돼요. 걔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데 무조건 주입식으로다가 강압이잖아요. 이거. 저도 그거를 벗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교과서 배우니까. 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요. 중학교까지는 이런 어떤 이념교육 시키지 않도록 전교조 선생님들 거기에 배치하지 않도록 전교조 선생님들 탈퇴하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애들한테 어떤 누구를 혐오하고 적개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전두환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 전두환 대통령 때가. 범죄가 없고 삼청교육대 있었죠. 범죄 없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그때 들어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가 살기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겠냐.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런 교육 우리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 80년대 제가 기억하는 제가 학생이어서 알잖아요. 정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제가 배운 80년대 대한민국은요. 그냥 암흑천지. 5.18과 같은 이 슬픈 역사만 가지고 있는 암흑천지였는데 막상 제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호재가 많았어요. 뭐 올림픽도 했고 나라가 경제부흥도 했고 뭐 도로도 깔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나 나라가 안전하고 여성들이 귀갓길을 안심해서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받은 교육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자식에게 또 물려주고 지금도 우리 신문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교과서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좀 지양하도록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아주 그 더불어민주당 법 제정하는 거 보면요. 세밀해요. 세부적으로 아주 사람을 이렇게 뭐라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법을 제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응?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법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그때 어느 순간에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법치국가인데. 네, 어쩌라고. 이제 그런 게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선거에 네,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네. 이런 어떤 편향적인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 임명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네. 민호중 행안부 장관 있으면 안 되죠? 안 쓰면 안 되죠. 네. 네. 강요로서 자격이 없다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해외동포 표관리잖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민주화유공자죠. 응?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번 유공자가 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버리기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5.18 카르텔이라고 해요. 민주화 카르텔이라고 얘기해요. 이 카르텔에서 나 이거 반납하겠다. 이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럼 그 카르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법을 만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오늘 신문관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수많은 법률이 이제 양산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점점 양산이 이제 되고 5.18 없어지는 카르텔로 거죠. 네. 많은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다가 쓰고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가 섞여가지고 이게 유공자가 아닌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그것도 생각. 그렇고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는 거죠. 억압 속에 살게 표현의 하는 거죠. 자유를 네. 통제하는. 네. 네.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뭐 그래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뭐 그런 것도 약간 제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북한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여진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본명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그 탈북자 신문을 할 때 제 이름을 이제 나가는 이제 탈북자한테 알려드린 게 네. 이여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 여진은 사실을 말하면 진짜 여자라는 아, 여진이라고 제가 졌어요. 네, 네. 진짜 뭐 이 나라에 충성하는 어떤 헌신하는 여자가 너무 되고 멋있는 싶다 해서 이름이네요. 이제 이여진이라는 이제 네. 가명을 썼는데 네. 그 이름을 제가 알려줬거든요. 네. 그 탈북자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뭐를 찾아서 왔어요? 자유를 찾아왔어요. 왔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 자유가 지금 옥죄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2019년에 안대 채워가지고 MD를 넘기는 거 보셨죠? 그건 해서는 안 돼요. 그 총사랑-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총살 당할 거 뻔히 알면서 보낸 거 이거는 고의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거는 안대도요. 죄예요. 대기실에선 채웠다가 MD를 넘는 어쩌면 그렇게 막 잔인한지 헌신했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소리 지르면서 막 났어요. 머리에 안 가겠다고 그 음.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찍고 네. 근데 그걸요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서 보내는데 그 조사를 이틀 만에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에서 그거는 잘못했다.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였다. 우리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 서운 그러니까 저희 네. 실무자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안 말씀하셨나요? 된다고 이제 네. 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네. 얘기했는데 법상으로도 그렇고 이 영토조항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오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리를 하고 뭐 안 되면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죄를 조사를 졌으면 해보더라도 그래서 네. 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기소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 여기 있지 않고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엔 정전사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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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엔사에. 이 사람의 네, 네. 의견이 가고 싶어 한다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도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네요. 네, 정전협정 정전협정 위반. 위반입니다. 네. 그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애를 보낸 그거 거예요. 안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그 사진이 MD를 있어요. 네. 넘길 때 안대를 풀러요. 그 사람이 미치고 이제 팔짝대 눌렀어요. 그것도 이제 저는 얼마나 정말. 그걸 알면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그래도 뭐 죽이든 살리든 남한하고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걸 알면 통일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북한을 수정하는 그런 분이니까 아니 저는 그쪽을 보내야 되겠죠. 국정원 원훈석을 신형복식을 바꿀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네.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까 이제 부정선거 네, 그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윤호중 씨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네, 네. 심의위원회 네.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내영이라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 인물은? 이내영. 네. 이내영 이분이 저는 왜 대통령님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예, 네. 이내영 씨가 심의위원장이네. 고대 교수도 하시고 네. 뭐 법제처장도 뭐 하시고 법제처장, 그랬던 네.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서른 5.18 유공자 서른하고 민주화 유공자가 그때 당시 같이 활동한 사람은 요 사람이요? 네, 서른. 서른. 네, 네. 네. 그러니까 친구예요. 응? 같이 운동권 활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유공자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내영 씨는 안 되어 있어요. 네. 서른 친구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숨은 유공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비공개.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네요. 응. 이분도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 이제 내려오시랍니다. 5.18 문제. 내려오시랍니다. 박승률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네. 거기에. 아, 그다음에 이제 정말 모르는 게 많아요. 진짜 공개가 안 되게 너무 이제 제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얘기하잖아요. 언론에 엄청나게 많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많고. 네. 그때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언론 통폐합하고 보도 검열이라고 해서 이런 보도 지침 준다. 거기에 항의를 해서 표현의 자를 얻고자 니들이 노력한 그 대가로다가 유공자가 된 거예요. 언론 해직자가 유공자로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해직자 아까 본 네, 아까 네. 그 해직자. 언론 해직자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카르텔이지 뭐. 아니 통제된 거 언론 통제하는 거 싫다. 그래서 저기잖아요. 반발한 거잖아요. 네. 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 뭐 기사 내는데 삭제가 되는 경우 지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 삭제하잖아요. 네. 그거 누가 시켰겠어요? 구글. 구글도 반발해야죠. 그렇죠. 구글도 네. 반발해야죠. 근데 구글 코리아 이제 뭐 부역하고 있으니까 네. 문제죠. 이제 이런 게 본인들은 그것을 위해 투쟁을 했으면서 왜 지금 투쟁을 안 하십니까? 언론사들. 조중동.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자기네들 누리는 권리, 국민들도 맞습니다. 같이 누리도록 해야 되고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 왜 제한하느냐, 그 다음에 5.18 특별법 왜 만드느냐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국민들 차별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차별이죠. 예, 아니 돈 내는 우리는 평민이고 그 사람은 기족인가요? 제가 하고 평민이 싶은, 돈 내고. 제가 사실 하고 싶던 표현이에요. 기족. 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유공자를 하면서 기족을 만들고 거기다가 각종 특혜 엄청나잖아요. 그 자식들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치열한 거. 대표적으로 조민 조민. 얘기죠. 네. 네. 10% 가산점이 있어요. 내 자식들 차별대우 받아서 군대 가산점 실력이 군대 가산점 위헌 판결 받았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가산점 주는 거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남녀평등 차별이라고. 그럼 이것도 5.18 유공자랑 우리랑 차별하는 거니까 이것도 위헌 판결 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3대까지 걸쳐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대요? 네. 그러면은 조국 딸이 조민이니까 조민이 애를 낳으면 걔한테도 혜택이 가는 건가요? 예, 이제 할아버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연결되는 거 아버지가 CS? 아버지가 되면 그 할아버지 위도 되고 밑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유공자가 되고. 되고. 네. 아, 위로도 존속으로 또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면 아버지가 대신 유공자가 돼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세세하게 응? 자기 부모가 없어갖고 만약에 뭐 어떤 소년 재활원 애가 이제 나가서 죽었어요. 네. 어? 근데 걔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부모가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소년 재활원 원장이 받아요. 보상금을. 원장이요? 우리 거기에 원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유공자 지급이.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법으로다가 사람별로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5.18 유공자들이 좀 저는 약간 폐악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국립묘지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유공자가 되고 나서 네. 정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성과 근데 없어야 되죠. 누가 정가가 있었냐면 김대중 씨의 아들 김홍일 씨가 정가가 있었어요. 네. 그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네. 그래갖고 네. 정가가 있잖아요. 네.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잖아요. 네. 정가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장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그 이제 내가 지정될 때 네. 그때에 안 됐으니까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가를. 그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김홍희 씨를 안장시켰어요. 법을 개정해요. 그거를.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되겠죠. 정가가 있는 저 유공자 얼마나 많아요. 어? 그분들도 다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박형선 씨 죽었거든요. 네. 재작년인가 2023년인가 24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박형선 그 네. 부산저축은행 네, 부산저축은행 네. 김영재랑 같이 네. 네. 그분 이제 여동생도 저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연탄가스로 중독돼서 죽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네. 유공자가 돼 있어요. 네. 아. 이제 그때 당시 죽었다고 하면 유공자로 이렇게 편입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와서 이걸 다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나요, 근데? 솔직하게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죠. 양심 선언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강주시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저랑 이제 이름이 같아요. 응? 성은 틀린데 네.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거기 있는 여직원이 아침 9시에 네. 대바람에 네.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답은 똑같은데 네. 왜 귀찮게 네. 자꾸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 네, 귀찮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당신 뭐야? 네. 어? 이 국민이 이게 5.18 그 하는 강주시 네. 응? 보상가, 네, 민주보상가, 뭐 선양가 뭐 이제 네.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애 민주보상가인가 아마 그럴 네.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에요. 네. 뭐라고 소리 지르는 공무원이 있잖아. 왜 자꾸 신청해서 사람 이상하게 귀찮게 하냐? 하냐? 답은 똑같은데 네. 하지 말아라. 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국민이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공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공무원들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봉사와 헌신, 네. 공무원 윤리강령이에요. 네, 네. 응? 근데 그 유공자가 그 차정수 씨가 봉사와 헌신이라고 얘기했어요, 5.18 정신을. 응? 공무원 윤리강령인데 그렇게 해야지. 응?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기정 씨가 민주화 유공자잖아요. 네, 네. 민주화 유공자인데 본인이 그거를 네. 이해관계에서 심의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5.18 특별법. 그거 문재인 씨가 공포했잖아요. 본인 관련된 거예요. 어?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로 네. 혼자 주고 셀프로 자기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허위사실 유포는요 사실
아니 이미 뭔가 있어야지 허위사실 유포가 돼 모르는데 응? 이미 알려진 게 있었어야지. 처벌하는 법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제가 성역화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더 보호해주고 다른 국민들보다 특별히 더 돈을 주고 특별히 더 물론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더 보호해주고 다른 국민들하고 차별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유공자인데 본인이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본인 정권 때.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조사하면서 계엄군하고 같이 계엄군 명예회복위원회라는 거를 군인들이 이렇게 결성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네, 모르시니까 네. 저보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해달라고 그때 네. 제가 퇴진, 그러니까 아유. 은퇴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 그래요 뭐 한번 같이 해보죠라고 처음엔 단순하게 그냥 네, 네. 했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북한 실상 너무 몰라요. 어? 모르고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5.18 정신을 먼저 찾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계엄군 명예회복도 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할 게 하는 게 많네요. 뭐냐면 이분들 네. 계엄군도 네.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불쌍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허위 희생되신 분들이 많은데. 국가의 네. 어떤 그런 거에서 네.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를 대신해서 나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쪽 편이니까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네. 어? 보상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악마화하면 안 되죠. 그쵸. 네, 우리나라 소중한 군인분들인데. 만약에 거기 못 지켰으면 네,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전파됐으면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공산화 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어진 신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연거푸 드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께서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미화하고 추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말 추종할 만한 무엇이 있다면 당당하게 밝혀라.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해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아, 저는 이제 뭐 많이 네.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네. 그냥 2010 그 개원 전문 자유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 네. 아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우월식 씨가 그냥 5.18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얘기해서 기습적으로 말이죠. 네. 아 이건 아니다. 네, 네. 어? 내 새끼 네. 제 손주도 있거든요. 네. 내 손주가 살아갈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 너무 좋은 훌륭하십니다. 세상이에요. 네, 너무 네.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나라를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너무 좋은 그렇게 나라인데. 만들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 자꾸 이런 어떤 통제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두려워요. 공포스럽게.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좀 약간 나가지 네, 말아라. 네, 네. 어? 네가 한다고 나라가 바뀌냐. 바뀌겠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네. 제가 여기 나온 거 몰라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좀 늦게 들어가요라고 네, 했는데 네, 네. 조롱하고 막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 그 이연진 신문가님께 정말 애정과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었는데,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5.18 관련해서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감사드리고요.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 부디 187명에서 1명이라도 더 늘어나는 일이 없기를 이제 바라봅니다.